법률적 개념에서의 부동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참고해 보면 민법 제99조 1항, 2항 그거 다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부상 이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우리가 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서 토지 그러면 뭐야?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우리가 토지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분석할 때 그 이제 토지 대장이나 뭐 등기부라든가 모든 뭐 건축물 대장 모든 그 이제 이걸 지적 공부를 하죠. 지적 공부에서 뭐야? 전부 다 지번이 있죠. 지번이 없으면 물건 분석할 수가 없죠. 그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지라고 여기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게 정착물이에요. 어디 보시냐면은 이제 16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자, 양가로 2번에 정착물 나오죠? 자, 정착물이란 원래 분리된 동산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의 한 구조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정착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착물은 원래 토지가 아니었습니다.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어떻게 돼요? 동산인데 예를 들어서 지번이 이제 여기가 신림동 지번이 100이다라고 합시다. 이 토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착된 거예요. 정착. 이걸 뭐라 그래요? 정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토지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토지에 붙어버린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정착물이다. 이걸 하죠. 그럼 이 정착물의 가장 대명사가 뭐야? 건물이지 뭡니까? 건물. 이 건물이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시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구적으로 붙어야 돼요. 만약 일시적인 건 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착물은 다시 여기 와서 보면은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 원칙이 이렇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원칙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정착물로 판단되면 그냥 이게 이제 토지가 쉽게 얘기해서 이 토지가 주물입니다. 주물. 그 다음에 이 정착물은 뭐가 돼요? 종물이에요. 그래서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따라서 토지가 소유권 이전되면 정착물도 소유권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느냐?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의 일부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가 거래되면 정착물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매매 대금에 땅값뿐만 아니라 정착물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죠, 이게. 따라서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예요? 5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물건은 정착물인데도 불구하고 토지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독립되게 거래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실 것 같은데 관계법규 시간에도 좀 배우겠네요. 이쪽에 와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임목,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이게 나오는데요. 자, 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보면 정착물 나오죠. 이 정착물의 우측에 보면 이 정착물로 판단되면 이제 토지 일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착물인데도 불구하고 요
개의 그 물건은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건물 나오죠.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임목이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 다음에 미분리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이지만 토지 일부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독립된 물건으로.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보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용어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용어만. 거기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거기 임차인 정착물이 나올 거예요. 페이지 17 맨 끝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임차인 정착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학이 미국 학문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이 원서를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왔죠. 테넌트 픽스처예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착물이 아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험에 이건 정착물이다. 틀린 겁니다. 정착물이 아니라 이건 뭐야? 동산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물건이므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산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이 뭐냐면 한마디로 임차인이 세입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물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점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인테리어 공사한단 말이죠. 그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뭐 지붕형 에어컨 뭐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다 개보수 하잖아, 화장실. 그죠? 이런 걸 이제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 돈으로 한 거냐? 건물주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세입자가 한 겁니다. 이거 인테리어 비용을. 이게 다 이걸 인테리어라 하잖아요, 인테리어. 이거는 건물주가 한 게 아니라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한 거냐면 임차인이 지불한 거예요. 임차인, 세입자가. 자기의 편의를 위해 영업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있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원상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드러내야 돼,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것도 참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건물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치우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에어컨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와야 돼, 이게. 참 그런 불편한 게 있죠. 어찌됐건 간에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건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부착시킨 그 물건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착물로 아닙니다. 이건 정착물 판단되면 이거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건물주 거라는 건데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세입자 겁니다. 이거. 어차피 비용은 누가 지불했으니까요. 세입자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에 보면 뭐 싱크대, 선반, 블라인드, 진열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자기가 영업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17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이거는 내가 안 해놨죠. 자, 이제 17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부착된 방법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면 뭐야? 동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항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야? 동산이다 이거죠.
항구적이어야 되니까 정착물이 되기 위해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쉽게 제거할 수 있더라도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 정착물로 간주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쓰시냐면은 거기다 방충망 하나 쓰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방충망. 자, 방충망 봅시다. 방충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쉽게 제거할 수 있죠. 쉽게 떼어낼 수 있잖아요. 제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정착물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거죠. 왜?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착시킨 거죠. 이건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죠. 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효용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예외적으로 뭐로 보겠다? 이제 이건 예외적으로 정착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칙이 이거예요.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동산이에요. 그러나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 효용의 영향, 건물의 부동산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물건들은 어떻게 돼요? 정착물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유권이, 그러니까 매매가 되게 되면은 방충망 떼어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착시켜 놔야 돼요. 왜 그러냐? 정착물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매매 대금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물건의 성격이 돼 있죠. 자, 그 성격의 둘째 줄 보세요. 해당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성격 자체가 항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도 있냐면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설치한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둘째 줄에 보면 소유자가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한 물건. 이건 당연히 정착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 몇 번입니까? 이거 3번이죠. 3번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요즘 원투룸들 보면 풀옵션이라 하죠. 풀옵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풀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투룸 자체에 세탁기, 냉장고, TV 다 부착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풀옵션에 들어갔다는 거 TV,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거다 이거죠. 당연히 이거는 목적 자체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 잘 봐야 돼요. 세입자가 부담했어요? 건물주가 부담했어요? 건물주가 부담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정착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되는데요. 거기 보면, 둘째 줄 끝에 보세요. 또한 쌍방의 관계가 매도자와 매수자일 경우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동산인지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무엇으로 간주된다? 매수자로에게 넘어간다. 정착물로 간주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이 이거죠. 자,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판단한다? 정착물로 판단한다 이거죠. 정착물로 판단돼서 누구에게 넘어간다? 매수자에게, 매수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인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죠. 불분명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뭐가 나왔냐? 이제 둘째 줄에 보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취급되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5번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 이게 다년생이어야 돼요. 다년생. 다년생이라는 게 뭐냐면 수명이 길다는 얘기죠. 다년생이고 경작, 농사 짓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아니라면 이거는 정착물로 판단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무인데 다년생이고 농사 짓는 게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신림동 지번 100입니다. 이게 단독주택이 있는데 당연히 건물이 이렇게 마당이 있겠죠. 마당에 정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원수. 이 정원수는 뭐예요? 단연생이죠. 경작하지 않죠. 그러면 이 정원수는 정착물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착물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가 거래가 되면 거래가 이제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거예요. 그 매매대금은 얼마냐? 매매대금은 만약에 15억에 거래됐다. 15억 원에. 그럼 이 15억 안에 이 안에 정원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5억이라는 매매대금 안에 토지, 건물, 그다음에 정원수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정착물이니까 당연히 부동산 일부 아닙니까? 이 전체가 이제 15억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짧은 거는 일시적이다. 수명이 짧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